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서울 25개 구하고요. 1, 2기 신도시 경기도의 아파트 시세 흐름을 제시하면서 향후 단기적 전망, 즉 2019년에 내가 매수한다면 언제 매수할 것인지, 장기적 예측, 즉 2, 3년 후까지 만약 떨어진다면 얼마까지 떨어질지, 이것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대세 하락장이 2, 4년 이어진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흐름은 항상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 내가 꼭 매수하겠다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12월, 1월 흐름을 보면서 올 겨울에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하락폭이 점점 커지면요, 오히려 대세 하락이 이제 깊어지는 거니까 기다렸다가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원래 집값이 한 4년 하락하면요, 1년차, 지금 올해가 1년차잖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2년, 3년 차로 갈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바늘로 콕 대기만 해도 아파트가 거품이 팍 터질 것 같죠? 지금 부동산 거품이 심한 건 맞습니다. OECD 국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또는 GNI 대비 PER 규모를 다 따져봤을 때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집에 꽉 묶어놨는데 굴뚝으로 뭉게뭉게 버블이 지금 치솟고 있죠. 자, 서울 집값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했는데, 자, 서울 집값에 대한 의견은 하락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무려 78.8%예요. 어마무시하죠. 집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한 55%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승 쪽으로 기울이하는데 하락이 더 많네요. 현 수준을 유지해라 13.5. 상승을 희망하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집 없는 사람들은 다 하락을 희망할 거고, 있는 분들도 좀 자기 집값이 덜 올라가는 곳들 갖고 계시는 분들, 또는 1인 가구가 지금 30%가 넘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집값이 덜 올라갈 것이라고 느끼는 분들, 또는 자녀한테 집을 사줘야 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락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선거 때 집값이 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사항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정부도 냉정하게 선거 집값을 너무 잡게 되면 선거 결과가 나쁘다 이렇게 잘못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잘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등락 변수와 투자 유망 상품, 이제 앞으로 최대 변수는 뭐가 되느냐? 당연히 정부 정책이죠. 솔직히 저는 정부 정책이 지금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집값이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좀 강력한 대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상황, 공급이 좀씩 늘어나고 있다. 금리, 경기 회복 여부, 입주량, 시중 유동성, 신규 분양 등으로 앞으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변수가 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 유망 상품은요, 신규 청약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타깝게 올해 들어와서 분양가가 너무 높았잖아요.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토지, 경매, 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 할 것이냐? 2019년, 2020년, 2021년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잡겠다는 사람보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도권 집값 흐름, 현황. 그럼 현재 판세는 어떻냐? 서울 재건축, 서울의 전체 아파트, 1, 2기 신도시, 경기도 아파트를 한번 구분해 봤어요. 자, 먼저 서울 재건축은요, 현황이 이렇습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7주 연속 지금 상승 중이에요. 폭등 상황은 아니지만 전고점 턱 밑까지 지금 쫓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울 전체, 기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전체는 어떻냐? 현재 30주 연속 최장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경기도 아파트도 25주 연속 하락입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경기도는 낙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서울은 좀 더 이렇게 재건축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 구별로 하나씩 아파트 흐름을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이런 흐름하고 비슷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32평 보세요. 최고가가 거의 다 작년 2018년 9, 10, 11, 12월에 거의 걸쳐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고가를 찍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작년 10월, 11월 이때 많이 걸쳐 있다는 거 최고가가. 그리고 현재 시세, 단기적인 매입. 그러니까 올해 저는 연말에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때 만약 올해 꼭 매수하겠다 그러면 올 연말 12월 달이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2년 이상 하락을 한다, 이제 대세 하락이 확실하게 굳어졌다 그러면 2, 3년 후에 시세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자, 올해 매수했을 때 이렇게 받쳐놓고, 바닥에 받쳐놓고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대세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면 올해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올해 매수도 상투가 되니까 2, 3년 기다릴 수 있다면, 자, 그 제시한 시세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최고가 시세, 현재 시세, 올해 매입, 바닥 매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구별로 하나씩 25개 구를 일단 보자고요. 강남구 대치동 대치 아이파크 32평. 작년 10월 달에 21억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19억, 2억 정도 빠졌네요. 그런데 올 연말 정도, 만약에 이제 여름에 폭등하지만 않는다면, 이대로 밋밋하게 간다면 겨울장에 17억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매수하겠다는 분들은 17억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만약 2, 3년 계속 더 하락한다, 그럼 2020년, 22년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 볼 것 없습니다. 14억까지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34평. 최고가는 11월 달인데 작년 27억이었습니다. 현재는 25.5억으로 자,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한 모양새예요. 약 1.5억 빠졌고, 올해 매수한다면 아마 겨울에 23억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내후년 바닥장은 19억으로 예측합니다. 이제 속도를 좀 낼게요. 송파구하고 강동구 아파트 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트리지움 33평. 최고가는 2018년 10월에 18억입니다. 현재 시세는 15.6억으로 약 2.5억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단기 매입, 올 연말에는 아마 14억, 조금 더 빠져서 14억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 3년까지 계속 만약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12억으로 예상합니다. 강동구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 9단지 시리즈죠, 이거. 강일 리버파크 시리즈. 자, 최고가 역시 작년 10월달 7.5억이었어요. 현재 시세는 6.8억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하락했죠. 자, 단기 올해 만약 매입한다면 6억까지도 언저리로 빠질 수 있으니까 6억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받쳐놓고요. 바닥자까지 기다린다면 5억까지 추락할 우려가 큽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하고 관악구 아파트도 하나씩 볼까요?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33평입니다. 이게 흑석뉴타운의 좀 초기 분양단지죠. 최고가 시세는 2018년 11월 달 작년 12억까지 찍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11억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입 아마 올 연말에는 10억까지 무난하게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잡더라도 가급적이면 겨울까지 관망해라. 그리고 바닥은요, 2, 3년 하락한다 그러면 8억까지 약 고점 대비, 그러니까 3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3, 4년 추락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올 겨울에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흐름을 보고 2, 3년 후에 이따 매수할 것이냐, 이것만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 드림타운 32평. 관악구도 엄청 많이 뛰었죠. 여기 보시면 최고가 2018년 역시 10월달 7억이었던 게 지금 현재 시세는 6.2억으로 8천 정도나 떨어졌습니다. 자, 단기 매입 올 연말 겨울에는 5.7억 정도로 급매 예상하고요. 2, 3년 추락 후에는 4.8억으로 예상합니다. 서울 재건축 매매 추이를 보니까 이거 지금 4월 19일자거든요. 이건 6월 7일 얼마 전입니다. 직전이에요. 보시면 이게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빨간 선이 0이라고 했을 때 다 0보다 높습니다. 지금 4월 19일 이후에 계속 지금 상승 추이예요. 0.05, 0.14, 0.09 이렇게 쭉, 특히 자 5, 6월 달 이렇게 오면서 6월 달까지 상승을 조금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1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현재 서울에 있는 모든 재건축은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 특히 강남권이 지금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거. 그렇지만 전체 매매는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달, 여기 5월, 6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도. 여기 보시면, 자, 먼저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0.05에서 2019년 1월 달에 0.41로, 그 다음에 3월 달에 마이너스 0.40, 그 다음에 5월 마이너스 0.20, 지금은 한 마이너스 1.2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월별 빠진 이게 폭이잖아요. 하락폭이 조금 감소되고는 있지만 계속 이게 0이 마이너스잖아요.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올라간 적 없어요. 시세도 실질적으로 제가 제시하니까 나와 있잖아요. 다 마이너스권으로. 자, 그리고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보니까, 자, 어때요?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더 빠졌죠. 경기도만 따진다면 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서울을 포함한 거니까. 지금은 경기도 낙폭이 좀 커졌고요. 서울은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왜? 서울이 초반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이어갑니다. 구로구하고 금천구 아파트 시세 보겠습니다. 구로구의 고척동 고척푸르지오 33평을 봤더니 최고가는, 자, 지금 최고가를 찍었어요. 2019년 6월 7.6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 역시 6월 달이겠죠. 7.6억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신고가가 지금 터지는 곳도 있어요. 단기 매입, 그렇지만 이거 오래 못 갈 겁니다. 아마 여름 비수기를 거치고 하면 결국 7억 정도 금매로 한 6억, 6.8억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올 겨울에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에 2, 3년 계속 하락한다면 5억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거 추경매수 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금천구 시흥동, 자,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의미가 있어요. 벽산 5단지 39평. 여러분들 최고가가 언제인 줄 아세요? 39평인데 2007년 3월 달에 찍었어요. 무려 5.6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가 4.5억이에요. 무려 9천만 원이나 10년 전보다도 12년 전보다도 시세가 낮아요. 이게 서울이 얘만 유일한 거 아니에요. 40평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집 사면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환율 투자든 돈을 잃은 사람은 침묵해요. 돈을 잃은 10명은 침묵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돈을 딴 한 명은 떠벌리고 다녀요. 나 돈 땄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생각보다 돈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벽산 5단지 오히려 12년 전보다도 아주 떨어졌잖아요. 얘만 그럴까요? 서울에 상당히 그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현지 시세는 4.5억, 그리고 단기 올해 만약 연말까지 간다면 여기 대단지이기 때문에 4억까지 받쳐놓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 3년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갔더니 그러면 3.5억까지 추락할 수 있으니까 많이 추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시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천구하고 강서구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단지 30평은 최고가 2018년 9월달에 역시 13.5억을 찍었고 현재 시세 12.5억으로 약 1억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올 겨울이면 대략 한 11.5억, 이게 재건축 기대주 같은 경우는 이게 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12억이랬던 11.5억이랬던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관망하시고요. 만약에 2, 3년 더 추락을 한다면 이건 거의 13.5에서 5억이 빠진 9억 언저리가 확실합니다.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엠벨리 11단지 한번 볼까요? 26평, 최고가는 작년 10월 달에 찍었습니다. 9.5억이에요. 새 아파트죠. 현재 시세는 8.8억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빠졌습니다. 7천만 원 빠졌고요. 단기 매입, 아마 올 겨울이면 8.2억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2, 3년 후에는 7.2억이다. 연도별 서울 아파트 1월달, 4월달 한번 거래량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2011년입니다. 다 글씨 보이시죠? 그리고 2019년입니다. 자, 위에 게 지금 빨간 게 전세, 노란 게 매매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매매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많았을 때가 2015년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뭐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던 제일 적은 게 지금 2019년이죠. 특히 이 노란 거 매매 한번 보세요. 뭐 2011년 24,000, 2012년 12,000 이렇게 쭉 가다가 올해 7,606건. 그러니까 이래서 4월 달만 지금 뽑은 거예요. 다 연도별로. 압도적으로 적죠, 거래량이. 그에 비해서 전세는 오히려 좀 늘어난 느낌이 들죠? 자, 이건 뭘 시사하느냐? 지금 집값이 상투라는 걸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르게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도 알아보자고요. 자, 경기도.
이래서 5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경기도 2009년 그리고 여기는 2019년입니다. 대충 보니까 아까 2015년이 제일 많았잖아요. 자, 매매량 정말 많았죠. 그런데 경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제일 적지 않아요? 딱 대충 봐도? 예전에 정말 집값이 폭락했던 2012년 그때하고 거의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이죠. 역시 경기도도 지금 거래량이 따라붙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값 하락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해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영등포 푸르지아라고 대단지가 있습니다. 자, 30평 2018년 10월 달에 8.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3억. 6월 달 조금 빠졌죠. 한 5천 정도. 아마 올겨울에 매수한다면 8억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5천 빠지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바닥 매입 2, 3년 후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6.5억까지. 왜 그러면 2, 3년 후에는 더 빠지게 되냐면 그때는 한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제시한 것보다도 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올 겨울에 관망했다가 이쯤 하면 잡아야겠다 또는 더 기다리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 또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1년 동안 하락하고 집값이 상승한 예가 없어요. 이 심리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4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면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한번 볼까요? 여기 소형 재건축 기대주들이 많은데 상계주공 2단지 24평을 봤더니 최고가는요. 작년 9월 달 4.8억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4.4억입니다. 약 4천 정도 빠졌죠. 그런데 올 겨울이면 4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재건축 기대주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장 매입 만약 2, 3년 빠진다면 3.5억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죠. 이제 강북권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상계주공 19단지. 이름은 상계주공 19단지인데요. 도봉구 창동에 있어요. 26평 봤더니 이건 상당히 고점이 높아요. 5.5억까지 치고 갔는데 지금 다시 5.1억으로 빠지는 추세고요. 올 겨울까지 간다면 4.8억. 거의 이렇게 보이고 이게 2, 3년 빠진다면 4억 전후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북의 미아동 SK 북한산시티라고 33평 있어요. 최고가가 작년 10월 달에 5.6억이었어요. 현재 시세는 5.2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단기 매입 만약에 올 겨울까지 빠진다면 4.8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2, 3년 후까지 이어간다면 4.2억으로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북구, 중랑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 기름동의 기름 뉴타운 시리즈의 기름 8단지 레미안 34평을 보겠습니다. 최고가는 작년 11월 달에요. 8.8억. 현재 시세는 8.2억, 단기 7.5억. 그러니까 올 겨울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 3년 빠진다면 6억. 대충 여러분들 빠지는 것은 25%에서 30%대, 많게는 35%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중랑구 신내동은요. 우디안 1단지 35평. 최고가, 이게 올해 현재 최고가를 찍은 거예요. 6월달 5.7억입니다. 현재 시세 당연히 5.7억이겠죠. 지금이 신고가니까. 그리고 단기 매입 만약 그렇지만 여름에 크게 버티지는 못할 것 같고 결국 5.2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 3년 떨어지면 4.3억. 자, 지금 신고가를 찍는 것들 보면요. 과거에 많이 못 갔던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구로구, 금천구 일부, 관악구는 많이 뛰었기 때문에 금강구에서 신고가 찍지 못하고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평구, 그 다음에 중랑구 이런 데가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천동 이제 한강변 라인도 한번 보자고요. 한가람 26평 봤더니 매매가 13억, 현재 시세는 11.5억, 올 겨울에 10.5, 바닥은 8억. 마포구 상암동 월드급 파크 10단지 최고가는 8.3억, 그리고 6월 달에 7.8억, 현재 5천 정도 빠졌고요. 올 겨울에 7.2억 예상하고 바닥은 6.5까지 봅니다. 성동구 횡당동의 대림 31평 최고가 작년 11월 달에 9.7억, 현재 6월 달 8.9억, 약 8천 정도 빠졌잖아요. 그리고 올 겨울이면 역시 그 정도 빠질 거예요. 8억 정도 예상하고요. 2, 3년 빠진다면 6.7억. 광진구 광장도 광장 힐스테이트 35평 15억이었던 게 13.7억, 현재 많이 빠졌죠. 1.3억. 단기 만약 올 겨울에 빠진다면 12억대로 추락할 거고요. 바닥장은 10억으로 예상합니다. 종로구 창신동과 중구 신당동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신 쌍용 2차 32평 봤더니요. 최고가가 작년 6월 달에 5.3억이었어요. 생각보다는 가격이 싸죠. 자, 그리고
현재 시세 똑같습니다. 이게 신고가가 지금 최고가가 된 거예요. 종로구. 단기 매입. 그렇지만 겨울에 4.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 3년 떨어지면 4억을 예상한다. 자,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유명한 아파트죠. 32평을 봤더니 작년 11월에 10.5억까지 무려 10억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억이 무너져서 9.3억, 1.2억이 빠졌고요. 올 겨울까지 기다린다면 8.5억, 그 다음에 2, 3년 떨어지면 7.2억. 여러분들 이게 다 18년이에요. 18년 봄에 7, 8억밖에 안 했던 게 이렇게 뛴 거예요. 자, 동대문구 청량이동하고 서대문구 북가자동을 한번 볼까요? 청량리에 미주 32평 12월 달에 9.7억이었던 게 올해 6월 달 현재 9억입니다. 7천만 원 빠진 상태고요. 청량리에 그 무수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죠, 이제. 자, 올 겨울에는 8.4억으로 아마 추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장은 6.7억까지 예상합니다. 서대문 북가자동에 DMC 레미안 이편의세상 33평이라고 있어요. 자, 최고가 시세 9월 달에 9.5억 찍었던 게 현재 8.8억으로 7천만 원 빠진 상태고 올겨울이라면 8.2억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앞으로 2, 3년 후에는 7억으로 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커요. 새 아파트도 하락장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겨울까지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6월 입주 폭탄 한번 볼까요? 경기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2019년 6월달 입주 물량. 자, 좀 연한 색깔이 2019년 5월달 입주 물량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이 정도였어요. 작년. 근데 2019년 5월달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6월달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뭐 압도적이지 않나요? 다른 도에 비해서 경기도. 서울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처럼 서울 경기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서울 소형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 시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8월 달부터 올해 지금 6월까지 빠지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봤더니 30평대보다 오히려 20평대가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까닭은 30평대와 20평대가 너무 붙었다는 거예요. 가격이. 또 20평대가 너무 거품이 심하다는 뜻도 듭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5월달이고 2019년 5월달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결국은 이렇게 추락하고 있죠. 매매 중위 가격이 4억 1천이었던 게 3억 2천까지 떨어져 있고 더 떨어졌네요. 3억 1천으로. 하락장 소형 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다. 30평대와 가격 차이가 적은 소형이 위험하다. 은평구 성남시 아파트를 계속 보겠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백년산 실스 4차. 최고가 시세는요. 여기 보시면 7.4억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세 7.4억. 역시 신고가하고 똑같죠. 올 겨울까지 간다면 7억으로 예상하고 바닥장 6억을 예상합니다. 이제 경기도로 한번 볼까요? 성남시 순회동, 파크타운, 롯데. 여기 빨갛게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도를. 왜? 그때보다 오히려 회복을 못했어요. 자, 보세요. 47평 봤더니 매매가 13억이 있어요. 2006년 11월 달에. 지금은 11.5억. 오히려 더 싸죠. 단기 올 겨울에 매수한다면 10.2억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 매매가는 나중에 2, 3년 후에는 8억. 역시 경기도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잡을 것이냐 여기를 잡을 것이냐. 자, 그 다음에 용인시 죽전동 건영 캐스빌 30평대 34평이라고 있습니다. 자, 최고가 시세 2007년이에요. 1월 달에 5.8억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현재 시세는 4.5억으로 3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죽전 아파트 대부분이 그래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12년 전보다. 자, 겨울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2, 3년 하락한다면 신저가 찍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렇게 왜 떨어지냐면 집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성도시나 구축 어떤 택지지구 또는 신도시들은요. 자꾸 새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바람에 또 집도 많아지는 데다가 경기도 땅도 넓은 데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신도시 지어댔지 입주 막 하지. 앞으로 전망 상당히 끔찍합니다. 실제 여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10년 전보다.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인시에 거의 50% 이상의 30평대는 실질적으로 현재 시세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40평대는 거의 90%, 100%가 10년 전보다 다 낮아요. 수원시도 한번 볼까요? 우만동, 월드메리디안. 최고가 2007년 1월달 4.8억이었던 게 지금은 오히려 3.9억으로 9천만 원이나 낮잖아요, 가격이. 얘 오히려 더 떨어질 겁니다. 겨울에 3.5억, 바닥장은 3억으로 예상합니다. 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탄 한번 볼까요? 원투를 한번 묶어봤어요. 화성시 동탄. 반송동에 하나 꿈에 그린 37평이 있습니다. 최고가 시세 이때 입주했는데 2010년 4월 달에 5억이었던 게 지금 3.9억. 무려 1.1억이나 떨어졌어요. 2010년에 비해서. 단기 매입. 만약
그러면 더 떨어질 거 없다. 안 그래요. 떨어집니다. 올 겨울에 3.65. 만약 2, 3년 더 떨어지면 3억까지 추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파는 게 좋아요. 아, 옛날이요 해서 옛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물량이 많아서 거래도 없다 보니까 설령 상승장에 가더라도 좀 기대감이 좋지 않아요. 자, 동탄2 청계동 시범 반도 아이비팍. 자, 33평. 2018년 9월달 매매가가 7억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은 신고가 찍은 것들이 그나마 장기적으로 안전하지만 이게 동탄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광교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고양시, 킨텍스 일부라든가 또는 이성도시에 각각 비싼 아파트들, 랜드마크들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왜? 추락한 다음에 회복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자고요. 자, 시범단지 7억까지 갔던 게 지금 6.2억이에요. 현재 시세. 많이 빠졌죠. 자, 앞으로 5.7억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2, 3년 더 빠지면 이거 5억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2억씩이나. 그리고 다음 꼭지장에 서울은 신고가 찍겠지만 얘는 7억 이상을 돌파한다는 보장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고양시 주엽동 문춘 4단지 3회 한번 볼까요? 37평. 자, 무려 얘도 2007년 3월 달에 7억이었어요. 그러던 게 지금 5억입니다. 2억이나 빠졌네요. 12년이나 지난 지금. 대부분 그래, 대부분. 고양시도 역시. 단기 매입, 예, 더 떨어질 겁니다. 4.7억으로. 그 다음에 만약 2, 3년 더 추락하면 4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최선이에요. 파주시 동패동, 동문군문잉인 32평. 최고가 역시 2007년 2월에 찍었습니다. 3.7억. 10년이 지난 지금 2.7억, 1억 빠졌고요. 매매 아마 올 겨울에 2.5억으로 빠질 거고 10년 지나면 2억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천시 원문동에 레미안 시유로 33평, 2008년 10월달에 12억을 찍었어요. 현재 6월달 10.8억으로 1.2억 추락했습니다. 만약에 올 겨울까지 간다면 좀 더 빠질 것으로 보여져요. 자, 10.3억 정도? 하지만 2, 3년 추락한다면 많이 빠질 겁니다. 8억. 대략 한 4억 빠지겠죠. 자, 이제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철산주공 12단지 30평. 최고가 2018년 9월달에 7.2억이었던 게, 자, 현재 시세 여기 보세요. 6.4억입니다. 이 금액대에서 8천만 원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올 겨울에는 6억. 아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2, 3년 더 빠지면 5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안양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평촌 아시잖아요. 꿈마을 동화 38평. 최고가 시세는 8.5억이었던 게 현재 시세 7억. 단기 매입한다면 6.5억. 바닥장에 5.5억까지. 아마 분당의 흐름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2007년 1월 달에 38평이 8.5억이었는데 지금 꼭지가 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년 전 시세보다 1.2억이나 떨어졌잖아요. 구리시 인창동, 인창주공 1단 26평. 자, 소형이죠. 2018년 12월 달에 매매가 3.9억. 근데 6월 달에 3.7억, 약 2천 정도 빠진 상태고, 올 겨울이면 3.3억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 자, 2, 3년 후에는 2.8억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기 신도시를 한번 모아봤어요. 저번에도 이거 제시 한 바가 있는데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백현마을 5단지 휴먼시아 34평, 최고가 14억이었는데 실거래가 11.5억, 지금 마이너스 3.5억 이상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1회 장국동 자연은 센트럴자이 84A, 최고가 9억, 실거래가 7억, 역시 마이너스 2억 이상에서 놀고 있고요. 미사강변 파밀리에 34평, 최고가 8억, 실거래가 6억, 역시 마이너스 2억 이상. 자, 광교입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33평, 최고가 11억, 실거래가 9억, 마이너스 2억 이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2019년 수도권 아파트 매입은 지금이 아니에요. 자, 여름은 좀 비수기고 물론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좀 기다리는 게 맞아요. 폭락장은 2020 또는 21, 22로 보니까 올 겨울의 흐름 판도를 보면서 올해 매수할 것인가 더 기다릴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준하가 처음에는 무표정인데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정준하가 지금 깜짝 놀래고 있으면서 안돼 그러고 있죠. 안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이렇게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네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서울 집값, 경기도 집값 두 따블 올랐다고 했잖아요. 특히 서울.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품이 심한 것은 서울, 그리고 2기 신도시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경기도지만 미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값을 기다려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흐름과 매입 시기, 매입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흐름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망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시세를 참조해서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 최고의 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